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팀의 이나래라고 하고요.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맞춤형 영양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황에 해당되세요? 보통은 염증성 장질환이 그 염증이 발현됐다가 혹은 호전됐다가 이 상황을 반복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활동기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지금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관해기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여름 휴가 계획할 철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상이 있는 활동기의 식사입니다. 활동기 때는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시는 횟수도 많다 보니까 탈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환자분들을 뵈면 목이 마르다고 탄산음료나 탄산수 같은 것들 좀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탄산수에 들어있는 탄산 성분이나 아니면 음료에 있는 당류가 복부 불편감을 좀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탈수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이렇게 물 같은 거나 아니면 좀 연한 보리차 같은 것들 드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권장량은 키 몸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그 음식물이 염증을 좀 자극하겠죠. 그러면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씩 드시면 장의 자극을 줄이면서 영양소 흡수는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을 불편하게 하는 식품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보통은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기름진 음식들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기름진 음식인지 모르고 드시는 것들 많이 있는데 흔히 견과류 같은 것들이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들 계세요. 견과류도 기름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크림 스파게티, 크림 파스타 이런 크림 제품, 우유 제품 같은 것들도 기름에 해당되고요. 치즈 같은 것들도 기름이 꽤 많습니다. 초콜릿도 생각보다 지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식품 같은 것들은 굳이 튀기거나 전이 아니더라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기름진 게 장에 갔을 때 변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염증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웬만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극이 강한 식품, 아마 이제 아까 Q&A 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매운 불닭이나 매운 떡볶이 혹은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거 드시면 복통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매운 그 향신료들이 염증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통증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흔히 위장관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것들 좀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흔히 이런 제품들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 섬유질을 만나서 발효를 하게 되면 가스 차거나 복부 불편감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내가 복부 불편감이 있고 좀 더부룩한 증상이 있다 하시면 섬유질이 많은 야채는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좀 변이 묽어지는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이 조금 묽으신 편이시라면 술이라든지 찬 우유, 기름진 음식, 콩류, 그리고 푸른 주스 같은 것들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이제 호전되시기 시작하시면 저잔사 식사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잔사 식사라는 말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낯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잔사 식사는 잔사라는 거를 줄이는 의미인데요. 잔사는 소화되고 흡수되고 대장에 남는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과일이나 야채의 줄기, 씨앗, 껍질 부분에 섬유질이 많아서 이런 섬유질 그리고 아까 기름기 많은 것들이 변의 양을 늘린다고 했죠. 지방 그리고 고기나 육류 같은 거에 결핍 조직이 주로 잔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하실 때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고 되도록이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허용식품과 제한식품을 알아보면 보통은 곱기 있는 것 중에서 흰 밥이나 찹쌀 정도를 이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잡곡 같은 경우 보리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에서도 많이 맴돌잖아요.
섬유질이 껍데기에 많기 때문에 조금 도정되지 않은 곡류나 잡곡류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실은 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실 같은 것들이 다 섬유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수수도 굉장히 거칠고 섬유질이 많은 편이고요. 밀 겨울이 들어가 있는 통밀빵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좋진 않겠습니다. 다만 정제된 예를 들면 식빵이라든지 모닝빵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옥수수 튀겨 만든 팝콘이나 곡물 갈아서 만든 미숫가루도 입에서는 부드러울 수 있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좀 꺼끌꺼끌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좀 자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국수 같은 경우에는 흰 색깔 소면이나 중면, 우동면 같은 것들 활용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수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후루룩 빨리 드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웬만하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주시면 불편감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육류에는 단백질이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백질은 염증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적어도 탁구공 사이즈로 2~3개 정도는 드셔주시면 좋겠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조리한 게 좋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초반에는 생선이나 계란 같은 걸 먼저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이나 지방층이 같이 있어서 결체 조직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장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선이나 계란찜, 연두부 같은 것들은 좀 부드럽기 때문에 자극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고기라도 이제 삼겹살처럼 구워서 먹은 경우에는 겉에가 좀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푹 삶아서 수육처럼 드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혹은 고기 드시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 고기 자체를 갈아서 완자처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외국 교과서에는요, 계란을 후라이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세게 익히면 주변이 좀 겉에가 타잖아요. 그런 테두리도 잔사로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요리하실 때도 좀 약한 불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수란이나 계란찜 같은 거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긴 고기, 결체 조직, 이건 주로 육류 껍데기나 곱창이나 아니면 갈비 같은 거 드실 때 뼈 옆에 붙어있는 질긴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햄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조개는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콩비지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가스를 좀 유발할 수 있어서 저희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채소가 좀 관건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섬유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익혀서 부드럽게 하신 거는 그리고 섬유질이 좀 적은 것들은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나물, 애호박나물, 감자 껍질 벗긴 감자 으깸 이런 것들은 반찬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조림 야채 이거는 가열 처리를 해서 좀 이런 섬유질이나 결체 조직들이 연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실 수 있겠고 주스 같은 것들도 소량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취나물, 고사리, 미나리, 도라지 많이 씹어도 입에 많이 남는 것들은 역시나 장에서도 염증을 자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국에 들어있는 건더기는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래기 된장국, 미역국 같은 것들 많이 드시는데 실은 국물에 있는 것도 섬유질이 좀 염증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시면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건더기는 빼고요. 지방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견과류나 종자류, 땅콩버터, 깨 같은 것도 지방군에 속하기 때문에 변의 양을 늘릴 수 있어서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우유 유제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당이라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유 자체에도 생각보다 유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유 드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유 먹었을 때 불편함이 없으시면 소량 정도는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조금 더 유당 제거 우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에도 섬유질이 꽤 많거든요. 근데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맑은 주스 같은 거요. 근데 쌕쌕, 봉봉, 알로에 주스 같은 것들은 알갱이가 들어있죠. 그런 알갱이들은 잔사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롬으로 내려서 즙만 먹는 거 정도는 괜찮으실 수 있겠고 알갱이 있는 거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갈아서 만든 생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 그리고 푸른 주스 같은 것들도 결국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잔사 식사로 관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증상이나 아니면 컨디션, 염증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복부 불편감이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식사 일기를 써보시면 훨씬 더 나한테 문제가 있는 음식을 찾기가 좋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정도를 기록해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를 조금 적어놨는데 피자 드시고 나서 보면은 복통이나 혈당 설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본죽 같은 데서 죽 아주 조금 반 공기 정도 드셨고 그 다음 날도 걱정이 돼서 흰죽 같은 거 드셨을 때는 불편감이 없으셨는데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짜장면 드셨더니 또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혹은 뭘 먹어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양을 좀 조절하시면 나한테 필요한 만큼을 조금 드시면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은 영양사지만 실제로 이걸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먹기 직전에 사진 하나 찍으시고 메모장에 내 장 증상이나 체중이나 오늘 화장실 간 횟수 같은 것들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전문 영양사랑 상담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양 보충 제품들도 요즘에 워낙 잘 나와 있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은 영양 보충 제품이 음식을 드시기 어렵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일부 좀 보충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은 요거 한 캔이 밥 3분의 1 공기에 채소 반찬 하나, 단백질 반찬 하나 먹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 대용으로 하실 거면 한 끼에 한 두세 캔 정도 드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식사를 보충하는 용도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평상시에 한 공기 드셨는데 밥을 반 공기밖에 못 먹었다. 그럼 반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 보충 제품을 한 캔 정도 이렇게 보충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은 전체적인 식사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백질, 고기 같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만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단백질 보충하는 제품 요 한 포가 계란 하나 정도, 고기에 40g 정도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물 드실 때 타서 드시거나 죽 같은 데 넣어서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증상이 없는 관해기 때 식사입니다. 관해기 때 식사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때까지 못 먹었던 거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드시고 싶으신 거 많이 드시려고 하세요. 근데 실제로 관해기의 식사 목적은 이 관해기가 오래 유지될 수 있게 좋은 영양 상태 유지하고 좋은 체중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영양 상태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체중이거든요. 보통은 정상 체중이면서 영양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갑자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도 활동기에 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체중이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회복의 속도가 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량 지수 구하는 것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저체중 범위에 있다 하시면 정상 체중 범위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식사나 간식 같은 것들 좀 충분히 해주시고 만약에 과체중에 있는 것도 좋지는 않으니까 정상 체중 범위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증상 없으시면 관해기 땐 다 드시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영양가 있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양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요 자전거 바퀴살에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다 챙겨서 드시면 좋겠다 생각해 주시고요. 규칙적인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뵈면 가끔 바빠서 끼니를 거르시거나 혹은 아침 먹는 식습관이 안 되셔서 거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식습관 조사를 하다 보면 보통 그런 분들은 사이사이에 너무 간식 같은 걸로 과하게 드시거나 혹은 그 다음 끼니가 폭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탈이 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시면 더 도움되실 것 같고 난 하루 세 끼 다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 끼에 균형 있는 간식만 사이사이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전반적인 식사량이 부족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보충 제품 같은 것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액이라고 해도 단백질은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좀 신경 써서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 주로 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에 많이 들어있는데 육류는 기름기가 좀 적은 살코기 드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조리된 부분이 있어서도 기름기는 제외하고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충분한 채소나 과일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뭐 비타민 E가 풍부한 식사를 하신 분일수록 크론에서 관액기가 오래 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섬유질 섭취가 많은 관액기에서 섬유질 섭취가 많은 크론이 그 관액기가 조금 더 오래 갔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액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만약에 장의 일부가 좀 좁아져 있는 협착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생채소를 먹었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다. 그럴 경우에는 좀 푹 무르게 익혀서 드시거나 아니면 섬유질이 많은 부분이 줄기 부분, 씨앗 부분, 껍질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나물을 드실 때에도 잎사귀 부분 위주로 드시면 더 훨씬 더 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도 드셔주시면 좋겠는데요. 보통은 그 소장에 염증이 있는 크론인 경우에는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좀 더 일찍 나타날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제제나 약물 때문에 흡수가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골다감소증, 골다공증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뭐 고칼슘 우유라든지 뭐 유제품 같은 것들, 그리고 뼈채 먹는 생선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유가 불편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사진 넣어놨는데 소화 잘 되는 우유, 속이 편한 우유라고 해서 유당을 제거한 우유를 요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드시거나 아니면 요거트, 요플레, 아니면 칼슘이 좀 첨가되어 있는 두유 같은 것들 선택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단 음식 섭취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탄산음료나 과자, 젤리, 뭐 초콜릿, 뭐 케이크, 감미료 같은 거 들어있는 음식 드시고 복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영양정보 표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류 함량이 조금 낮은 제품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조금 더 지혜롭게 장 증상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하시고 음주 피하시는 건 너무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상황별 식사, 여행 시의 식사입니다. 여행지에서 식사 되게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여행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물의 위생 상태나 화장실의 이용이 조금 쉬운 도시나 지역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뭐 개발도상국이라도 시설이 좋은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좀 잘 꼼꼼히 챙겨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음식을 선택하실 때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고 싶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내 컨디션에 따라서 소량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여행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집에서 드시던 거랑 비슷하게 식사하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식사 얘기를 좀 잘 쓰신다면 내가 어떤 음식 먹었을 때 불편한지 좀 알 수 있겠죠.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불편하다 싶으시면 좀 튀긴 거나 아니면 크림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음식은 좀 제외하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매운 음식 먹었을 때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맵다, 뭐 이렇게 뭐 매운맛이라는 그 나라 말을 조금 미리 알아가셔서 메뉴 고르실 때 그런 건 빼고 고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점상이나 간이식당 같은 데는 위생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드시는 건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고 끼니가 너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여행하면서 힘드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끼니 폭식이나 과식하면은 장증상 나타나실 수도 있으니까 사이사이에 미리 좀 챙겨가는 간식 같은 것들 뭐 크래커라든지 뭐 좀 담백한 빵이라든지 영양 보충 음료 같은 것들 좀 챙겨가셔서 사이사이에 드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영양 보충 제품 활용하는 거는 제가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실은 수화물 무게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루로 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화물 공간도 좀 적게 차지할 수 있으니까 도움되실 수 있을 텐데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가루로 된 제품은 그냥 현지에서 있는 수돗물로 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생수 이용하셔서 끓인 물로 좀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외국 제품들을 조금 넣어놨는데 좀 마트가 가까운 해외라면 이런 제품들을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뭐 엔슈어라는 제품 좀 유명하고요. 부스트, 글루서나 뭐 이런 제품들도 유명하고 엘리멘탈 028이나 뭐 펩타멘 이렇게 가수분해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것들은 영양 보충 제품이구나 그럼 급하게 사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설사 있으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데 설사 예방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손위생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먹기 직전에 항상 비누로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포장된 물만 드셔주세요. 이 물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포장된 물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생수, 마트에서 파는 물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 포장된 물이 없으시면 그때는 끓여가지고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주스, 얼음이 들어갈 때 만드는 물 자체가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의 기분에 휩쓸려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사서 드시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셔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럼 오히려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셔서 포장되어 있는 음료 같은 거 선택하시는 게 더 지혜로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살균 처리되어 있지 않은 유제품이나 껍질 벗겨진 과일이나 뭐 아니면 달걀, 조개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양치하실 때도 생수 이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물이 바뀌면 설사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먹거나 샤워할 때도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정도 정리해 볼게요. 입맛 없는데 꿀물 같은 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꿀은 실은 단당류에 속해서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복부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량 정도 드셔보시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포드맵이라는 걸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드맵이라는 게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단당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해 버리면서 이 당류 자체가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그 대장으로 넘어갔을 때 삼투압 때문에 장의 움직임을 막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장내에 있던 박테리아가 이 단당류를 발효하면서 가스 차거나 복부 팽만감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류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 당류가 그냥 설탕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음식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은 탄산음료나 이온음료, 그리고 왜 과일맛 나는 우유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바비큐 소스처럼 달콤한 소스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시리얼 같은 데 좀 달달한 부분에도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양성분 표시에 당류 함량이 적은 거 고르시면 혹시 복부 불편감은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흔히 오메가3가 항염증과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드셔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게 정말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드시기보다는 오메가3가 좀 풍부한 식품, 등푸른 생선이나 뭐 연어나 뭐 브로콜리나 이런 걸로 드시는 거를 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